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입니다. 윤리위에서 2년간 당원권 정지를 권고했었죠.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최고위님 나와 계시죠? 예, 박영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전 윤리위에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라기보다는 지금 뭐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은 달라진 게 전혀 없죠.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도 징계하려는 절차는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음, 그쪽에서는 제가 출석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예. 협의 과정에서. 근데 제가 가서 소명을 하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워낙 어. 윤리위원들이 베일에 가려 있으니까 그래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윤리위원장을 나는 기피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윤리위원장은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새벽 1시에 그 제명 결정문을 그 보도자료로 배포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배포된 자료에 보면 저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과거에 이제 이태리에서 마피아하고 싸우다가 폭탄 테러를 부인과 함께 폭탄 테러를 당했던 지오반네 펠코네 판사인가 하는 사람을 본인에 비유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저를 그 테러를 자행한 마피아라고 이렇게 언급을 제 이름을 명시해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본인들이 테러를 당했다 하면서 저는 졸지에 마피아의 테러리스트가 됐는데 어 이거 윤리위원장이 저를 심사하는 과정이었고 그 건은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건이었거든요.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권은. 근데 그 결정문을 내리면서 제 이름까지 거기다 거론을 하면서 제가 범죄자이고 잘못이 있다는 유죄 심증을 이미 거기다 밝혀 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재판으로 따지자면 판사가 이미 나는 너를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과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그 앞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윤리위원장을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셨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예.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부를 윤민우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 위원장이. 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본인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기피 신청한다는 것을 어저께 저녁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혹시 기피 신청도 안 받아들일 건데 윤리위원회 결정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유를 했는데 그거보다 뭐 덜하지는 않겠죠. 뭐 그거나 더 심하게 하든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낸 건데 예. 처음에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윤리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원 당규에 따라서 못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당원 당규가 어디 있느냐. 과거에 이준석 대표 때 모두 공개된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피조사자인데 피조사자가 본인을 징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징계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 7조 2항에 기피 신청 조항을 얘기해서 아니 내가 기피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조항이 돼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피 신청을 하느냐라고 항변을 했죠. 그러면서 윤리위원장님은 그 윤리위원회 규정을 어기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정회를 했어요 갑자기. 예.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하더니 다시 오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때 이제 명찰을 다 윤리위원들 앞에 이제 명찰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면 됐냐 이랬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냥 쓴웃음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청구는 없다는 입장인데 혹시 결정이 나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김 최고위원님 관련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들하고 상의해 봐야 되는데, 예. 아시다시피, 우리 전임 윤리위원장이었던 여상원,
전 부장판사시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김종혁에 대한 징계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치권에서 말에 대해서 말을 입틀막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정치라는 것은 말인데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밝히셨잖아요. 예. 그 내용상으로는 지금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 징계 요구가 전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처분 신청은 대개 내용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당 사무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그리고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그 윤리위원장 자체가 예단을 가지고서 저에 대해서 심판에 응했다는 것들 등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가처분을 할까라는 생각 주셨고요. 장동혁 대표 얘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이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이 약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사진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국회 로텐도홀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예. 장동혁 대표의 지금 사진입니다. 옆에 장미꽃을 놓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혁 전 최고위원님은? 그러니까 일단 그 장동혁 대표가 그 야당 대표로서 수적 열세에 의해서 여당한테 여러 가지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단식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야당과의 싸움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이슈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리를 앞세워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제 본인의 몸을 던져서 저렇게 뭐 단식도 하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야당이 집권당이 지금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통일교에 대한 어떤 특검. 특검 이것을 수용해 주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와 관련해서는 또 이게 무슨 회피 단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회피라고 말씀하신 거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대한 당내나 또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런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전격 새벽에 제명함으로써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당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강력한 반발이 뭐 예상했던 대로 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니까 모두 쑥 다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는 들어갔을 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제명당한 피해자인 한동훈 본인에게 당신이 장동혁을 찾아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그런 거 어제 이 자리에서도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만나면 그래도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반응과는 관련 없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건 아니냐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간다 해서 이 제명된 이미 예.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한 사실이 달라지거나 혹은 또 저에 대한 징계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계속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명당한 당사자인데 그 화해 제스처를 내라는 것들은 뭐 심정적으로는 그것이 정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으나 예. 그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논란이 있을 거라고 하신 거는 안 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뭐 한다 안 한다 예.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한동훈 전 대표의 또 이렇게 최측근 중에 한 분이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그 제 개인의 의견은 뭐 예. 지금 현재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음. 예를 들면 제명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한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제히 무슨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예. 사과냐라면서 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것을 게임하듯이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다시 한번 사과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요.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좀 여쭤보면
단식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장동혁 대표가 결정하시는 건데 제가 어떻게 예. 알겠습니까? 빨리 너무 건강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통일교 특검과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단식이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글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교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되고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특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뭐 보도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만 신천지가 5만 명의 당원들을 입당을 시켰다. 국민의힘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음. 그다음에 또 다른 이건 뭐 제 지역이기도 하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고향 병 지역에서 그 교회 시설을 지으려고 하다 그것이 제가 앞장서기도 했고 뭐 여러 예.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이런 것들이 무산되니까 지시를 내려서 고향 병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라라는 그런 텔레그램 문자인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통일교 못지않게 신천지도 어떤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사이비 종교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줘야 되고 통일교든 신천지든 저는 모두 이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실태들이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모두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향에 있었던 종교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부분은 해당 지역구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제 JTBC 보도로도 최소 5만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지역에서 신천지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현수막을 걸었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천지한테 못 보이면 당선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천지하고 화해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싸움을 벌여 나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뭐랄까 시도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님이 보기에 해당 지역구에서의 경험이죠. 경험인데 네. 신천지와 싸우고 있으니 당내 그러니까 국민의힘 많은 인사들이 신천지와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치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신천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시죠? 아니요, 그거는 제가 우리 당내에서 어떤 분한테도 전화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건 뭐 예. 저를 생각해서 아니 선거 전에 형 종교 뭐 사입이든 뭐든 간에 종교 집단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어. 얘기를 한 거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도 찾아와서 예. 신천지와 나쁘게 지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의 로비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겠죠. 신천지의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가 이렇게 광범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느꼈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부분은 당내 인사도 있고 당 바깥의 인사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에게 "신천지와 싸우지 마라."라고 조언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 영상이 물론 송구하다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만 정치 보복이 훨씬 많이 표현되면서 사과로도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고발을 당한 다음에 본인이 밝혔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한동훈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이 사람이 쓴 것들을 그 한동훈의 친척이 쓴 것으로, 일가가 쓴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것은 본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음. 정말 제2의 유시민 화법 같은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조작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예. 근데 이 자료를 가지고 윤리위원회는 결정을 강행한 거예요.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본인들이 했던 발표를 3번 바꿨습니다. 2번 바꿔서 총 3번이 달라진 거죠. 아니 이렇게 엉터리로 사람을 제명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짜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윤리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런 방구도 없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런 조작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만 일방적으로 그 사과를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그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한 것은 이른바 당내에 있는 강성 혹은 극우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에게 사과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런 문제로 이렇게 민주당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들이 그것이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과는 또 당내에 이제 그 고문들이라든가 원로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셨거든요. 전화를 해서 그래도 당신이 그걸 그런 식으로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그 위로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인터뷰했던 김재원 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과는 안 한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징계, 그러니까 제명의 징계를 의결할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그쪽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지금 어떤 최고위원께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뭐 최고위원회에서 검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 독립기구인 그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수사는 독립기구에서 해야 된다라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던 것을 이거 다 필요 없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다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사과를 하든 뭐 하든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동훈 흠집내기, 한동훈 공격하기의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왜 이걸 안 하냐라고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아니 도대체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 청문회를 열어서 그동안에 그분이 뭐 막 소리를 지르던 거라든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만을 그것을 다시 제기를 하면서 물어봐도 되는 겁니다. 자료를 안 제출하면 자료를 안 제출한 대로 공격을 하고 그것이 다 언론에 그런 화면 같은 것들이 나와서 논란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아예 청문회를 열지 않아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음.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해운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드러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네. 뭐 우리 당에서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히려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내지 기회를 주는 예.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